오늘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러 왔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도 좋고, 누우셔도 좋습니다. 눈을 감고 들으셔도 되고, 창밖을 바라보며 들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느리고, 조금 길지만,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신다면 영상이 끝난 뒤에 조용히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지금은 그냥 편안히 들어주세요. 외로운 사람일수록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라도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해서 괜찮은 척하다가도 어느 순간 자기 이야기를 쏟아내게 되지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를 한꺼번에 쏟아낸 적. 요즘 정말 힘들어.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 나만 이렇게 외로운 것 같아. 말하고 나면 잠깐은 후련한 것 같지만 집에 돌아오면 왠지 모르게 더 허전합니다. 너무 많이 말한 건 아닐까? 저 사람이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벗어나고 싶다면 반대로 해야 합니다. 말을 줄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외로움을 없애려면 더 솔직해져야 한다고, 더 털어놓아야 한다고, 마음을 숨기지 말아야 한다고, 속마음을 나누면 가까워진다. 진실된 대화가 관계를 깊게 만든다. 이런 말들을 듣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입에는 도끼가 들어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도끼로 스스로를 해친다. 외로움에 빠진 사람일수록 이 말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천천히 풀어보려 합니다. 일부 정약용의 18년 유배 외로움 속에서 본 진실. 정약용 선생은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18년,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혼자였습니다. 권력도 없었고, 명예도 없었고, 자신을 찾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가족과도 떨어져 있었고, 친구들도 멀어졌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모든 것을 잃고 낯선 곳에서 혼자 살아야 하는 상황을, 누구에게 말을 걸어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을 보통 사람이라면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그 외로움 속에서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유배지에 오는 사람들, 그곳에 사는 사람들, 자신을 찾아오는 소수의 사람들, 그들을 보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너무 많이 기대기 때문에 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이 많아도 외롭고 사람이 없어도 외로운 건 결국 내 마음이 의지할 곳을 잘못 찾고 있기 때문이다. 정약용 선생이 남긴 말입니다. 2부 외로운 사람이 하는 말의 패턴. 정약용 선생은 유배 생활 동안 외로운 사람들의 공통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관계를 살리기 위한 말이 아니라 관계를 약하게 만드는 말일 때가 많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힘들다고 털어놨더니 그 순간엔 위로받은 것 같았지만 며칠 뒤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 입에서 전해지는 걸 들은 적. 그 사람 요즘 많이 힘들대. 혼자 사는 게 외로운가 봐. 이런 말들이 당신이 모르는 곳에서 오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마음을 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부터 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 같은 느낌. 어차피 저 사람은 외롭잖아. 저 사람은 나한테 의지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며 당신을 가볍게 보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은 관계를 살리기 위해 말을 하지만 그 말이 관계를 더 약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외로운 사람일수록 절대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말 5가지를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말들을 줄이기만 해도 당신의 외로움은 지금보다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3부. 첫 번째, 지나친 속마음을 말하지 마라. 외로운 사람은 자기 마음을 숨기기 어렵습니다. 누군가 요즘 어때? 라고 물으면 사실 난 이런 게 너무 힘들어. 요즘은 정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속마음을 쏟아내게 됩니다. 처음엔 상대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 힘들었겠다. 많이 외로웠구나. 이런 위로의 말을 들으면 잠깐은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은 당신이 약하다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와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무슨 뜻일까요? 당신이 한 사람에게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고 해도 그 이야기는 그 사람의 입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그 사람 요즘 많이 힘들대. 혼자 사는 게 외로운가 봐. 좀 불쌍하더라. 당신의 외로움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보다 이야깃거리가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당신의 귀에 들어올 때, 그때는 더 이상 위로가 아니라 상처가 됩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말했나? 왜 저 사람이 그 이야기를 알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은 속마음을 아무에게나 함부로 털어놓지 말라고 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아무에게나 마음을 풀지 않습니다. 마음을 나눌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만 필요한 만큼만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4부. 두 번째, 자기 연민을 말하지 마라.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이런 것 같아. 이런 말들을 자꾸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위로해 줄 거라고 기대하며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당신을 위로하기보다 당신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연민이 가득한 사람 곁에 오래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 한두 번은 위로해 줍니다. 그래, 힘들었겠다. 많이 속상했겠다. 하지만 같은 말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지쳐갑니다. 또 그 이야기야? 언제까지 저렇게 살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정은 관계를 이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리를 만듭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동정 속에는 존경이 없다. 사람들은 당신을 불쌍히 여길 수는 있어도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존경받지 못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의 말은 당신을 더 고립시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요즘 좀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지만 그 시간도 나쁘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다르게 봅니다. 저 사람은 힘들어도 스스로 일어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존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남습니다. 5부. 세 번째, 외로움을 이유로 사람을 붙잡으려 하지 마라. 외로운 사람은 관계에 집착하게 됩니다. 답장이 늦으면 불안해지고 연락이 줄면 괜히 서운해집니다. 왜 연락이 없지? 혹시 나한테 화났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러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요즘 왜 연락이 없어? 나한테는 이 정도도 안 해줘? 나는 항상 먼저 연락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이런 말들은 사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외로워. 나는 내가 필요해. 나를 버리지 마. 이 마음은 이해합니다. 외로우면 누군가를 붙잡고 싶어지니까요. 하지만 이 말은 사람을 붙잡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밀어내는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사람의 마음은 억지로 묶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자유로울 때 남고 부담스러울 때 떠납니다. 이 사람은 나한테 너무 의존해. 내가 조금만 연락 안 해도 서운해하니까 부담스러워. 이렇게 느끼는 순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이유로 사람을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사람은 더 멀어집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연락이 없어도 기다려보세요. 답장이 늦어도 재촉하지 마세요. 만나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다시 연락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오랜만이다. 이렇게 먼저 연락이 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부담스럽지 않으니까요. 6부. 네 번째, 외로움을 감추기 위해 말을 과하게 하지 마라. 혼자 있는 게 싫어서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침묵이 오면 불안해집니다. 이 침묵을 깨야 해. 뭔가 말을 해야 해. 그래서 계속 말을 합니다. 계속 웃기려고 하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고, 쉴 틈 없이 떠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말이 많지? 좀 쉬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만나고 싶지 않아집니다. 침묵은 관계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은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침묵은 사람의 깊이를 만든다. 말이 적은 사람에게 사람들은 더 귀를 기울입니다. 이 사람이 말을 한다는 건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이 많은 사람은 아무리 중요한 말을 해도 사람들이 잘 듣지 않습니다. 어차피 또 그런 이야기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흘려듣게 됩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감추기 위해 말을 많이 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대신 침묵을 견뎌보세요. 말하고 싶어도 잠깐 멈춰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먼저 말을 걸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7부. 다섯 번째,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사람을 탓하지 마라. 외로움이 깊어지면 세상을 원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차가워. 요즘은 다들 이기적이야. 세상이 너무 각박해. 옛날 사람들은 안 그랬는데 이런 말들을 자꾸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당신을 보호해 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외로운 건 내 잘못이 아니야. 세상이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하지만 이 말은 결국 당신을 더 고립시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싫어합니다. 저 사람은 맨날 세상 탓만 해. 만날 때마다 불평만 들어야 해. 이렇게 생각하며 거리를 둡니다. 정약용 선생은 세상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외로움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 때문일 때가 많다. 외로움의 원인을 밖에서 찾으면 해결책도 밖에서만 찾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위로해줘야 해. 누군가 나를 이해해줘야 해.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더 외로워집니다. 대신 외로움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으면 해결책도 내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사람에게 기댔구나. 내가 기대가 너무 컸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스스로 외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8부 정약용이 18년 유배에서 진짜로 깨달은 것. 정약용 선생이 18년 유배에서 진짜로 깨달은 것은 사람을 잘 다루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외로움을 없애려 애쓰지 않고 외로움과 함께 단단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유배 초기에 그도 외로웠을 겁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 견뎌야 하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외로움을 견디는 동안 사람은 더 깊어진다는 걸. 그래서 그는 유배 기간 동안 50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자신을 채우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다시 그를 찾았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단단해진 사람을 사람들은 존경했습니다. 9부 지금 당신은 어떠신가요? 지금 당신은 어떠신가요?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가요? 아니면 사람에게 너무 기대서 지친 건가요? 오늘부터는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말을 조금 줄여보세요. 속마음을 함부로 털어놓지 마세요. 자기 연민의 말을 하지 마세요. 사람을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말을 과하게 하지 마세요. 세상을 탓하지 마세요. 기대를 조금 내려놓아 보세요. 그러면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다시 다가오기 시작할 겁니다. 외로움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당신이 아직 사람을 원한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이유로 자신을 낮추는 말은 당신을 지키지 못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군자는 홀로 있을 때 가장 조심한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을 깊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10부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그럼 오늘부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딱 3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첫째, 속마음을 말하고 싶을 때 하루만 기다려 보세요.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바로 말하지 말고 하루만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둘째,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이 나를 지켜줄까? 이 말이 관계를 더 좋게 만들까? 이 3가지를 생각한 후에 말하세요. 셋째, 침묵을 연습해 보세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침묵이 와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냥 그 침묵을 견뎌보세요. 그러면 침묵이 불편한 게 아니라 편안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편에 조용히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말을 아끼는 순간부터 삶의 결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고 당신도 사람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외로움이 조금 가벼워져 있는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나도 말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특히 와닿았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정약용 선생이 말한 외로울 때 곁에 두어야 할 단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다시 찾아주세요.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외롭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을 견디고 계신 겁니다. 감사합니다.